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흥미롭게 읽는 이야기는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런 공포 이야기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하여 긴 호흡으로 구성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지영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도서관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 도서관은 늦게까지 운영되어 공부하기에 적합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공원을 지나가는데 그곳엔 언제나처럼 고요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지영은 공원의 좁은 산책로를 지나다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늘진 나무들 사이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뒤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선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는 신호가 울려 퍼졌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공원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지영은 꿈을 꿨다. 낯선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꿈이었다. 꿈속에서는 그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의 강도는 꿈 밖으로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 꿈을 떠올리며 섬뜩한 기분의 숙제를 생각하며 도서관으로 향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지영의 옆자리 테이블에 낯선 노트가 놓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 노트는 낮고 빛바랜 가죽 제본이었으며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도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호기심에 무심코 노트를 펼쳐본 순간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바라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환영일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다. 그 문구는 지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 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봤고 그날 밤 다시 악몽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꿈속에서 그 낯선 사람의 형체가 더 뚜렷하게 보였고 속삭임조차 들렸다. 너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지영은 절망감에 휩싸여 깨어났다. 땀으로 젖은 채 숨을 고르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며칠 후 지영은 같은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날의 기운이 엄습해왔다. 기분을 가라앉히려 이른 아침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산책로로 나섰다. 그 길 끝에 또 다른 노트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노트는 더욱 낡아 보였으며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 역력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영은 그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이 세상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니? 나를 찾지 말아라. 이미 내 곁에 있다. 지영은 공포에 휩싸여 노트를 덮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이후로 지영은 그 공원을 지나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방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이 사건 이후 지영은 이사하기로 마음먹었고 새로운 도시로 향했다. 그러나 가끔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면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시선이 느껴지곤 했다. 마치 그가 새로운 집까지 따라온 듯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게시되어 화제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비밀을 풀지는 못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방금 당신의 뒤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 느낌이 들지 않는가?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중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고향 근처에 있는 오래된 한 폐교였다. 친구 중 한 명이 그곳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 폐교는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길한 장소로 소문이 자자했다. 1940년대에 설립된 그 학교는 한때 지역의 주요 교육기관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결국 폐교되었다. 그러나 그 학교에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왔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여학생의 귀신이었다. 그 여학생은 신비로운 사건으로 교내에서 실종되었고 끝내 발견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밤이 되면 그 학생이 울부짖음이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그저 도시의 전설일 뿐이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해 폐교로 향했다. 길고 좁은 도로를 따라가자 어둠 속에 외롭게 서 있는 낡은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끼가 낀 벽과 부서진 창문들,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천장을 가진 건물은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다.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고 나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친구들의 부추김에 따라 결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용한 복도와 교실들, 학생들이 남기고 간 낡은 책상과 칠판이 흉측하게 방치되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한 교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는 생각에 우리를 진정시킨 후 다른 교실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복도 끝에 위치한 과학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웅얼거리는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닥쳐오는 공포를 느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조심히 과학실로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창밖으로 달빛이 반사된 뭔가가 스르륵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흰 옷을 입은 여인처럼 보였다. 우리는 급히 과학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문 밖으로 도망치듯 달렸다. 그러나 출구로 다가갈수록 밝게 켜놓았던 손전등이 은은하게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암흑 속에서 우리는 발길을 재촉했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신히 출구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을 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실제 같았던 경험에 우리는 무섭기보다는 어딘가 홀린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자동차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번 경험은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고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하나 있었다.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대방, 단지 잡음과 같은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순간 불현듯 폐교에서 경험했던 그날 밤이 생각나 소름이 끼쳤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폐교 사건은 잊혀져 갔지만 어느 순간에도 문득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나는 가끔 밤마다 그 여학생이 내 악몽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공포가 때때로 현실 속으로 스며들곤 했다. 그 이후로 나와 친구들은 그 폐교에 다시는 가보지 않기로 다짐했다. 손전등 불빛 속에서 본 그 창백한 형상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나의 소름 끼치는 폐교 체험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형식의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학교 괴담으로 불리는 종류입니다. 여러 학교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여기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수지는 학교에서 성적도 중간 정도이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도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수지는 날이 저물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수학 숙제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집에 가서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교실에서 하다가 조금 머리가 아파오면 매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 먹고 다시 올라와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왕 하는 김에 집중해서 끝내버리고 말자는 생각이었다. 오후 6시가 지나가던 시각, 수진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은 거의 다 학교를 떠났다. 복도에는 인적이 드물고 왠지 모를 싸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수진은 겨우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매점까지 내려가 초코 우유와 빵을 샀다. 교실에 돌아와서는 익숙하게 반 친구들이 앉아있던 자리로 눈을 돌렸다.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수진은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에 사르르르.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그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다.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누군가 있을 법하지 않은 교실의 뒤쪽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어두운 저녁 하늘만이 눈에 들어왔다. 긴장감 속에서 숙제를 다시 하려는데 문득 교실 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쾅쾅 문이 닫히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젖히며 발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복도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겁이 좀 났지만 대담함을 유지하고자 수지는 다시 숙제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진이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이미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 더 집중해서 속도를 내기로 하고 책상을 정돈했다. 바로 그때였다. 교실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수지는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문을 닫는 행동은 아니었다. 그저 문이 혼자서 조금씩 닫히고 있었던 것이다. 신경이 곤두선 수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책과 필기구를 챙겨 대충 가방에 넣고는 학교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실 끝에 있던 CCTV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졌다. 학교의 오래된 장비였던지라 움직이지 않아야 할 것이었다.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재촉하는 수진, 학교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갑자기 복도의 모든 전등이 한꺼번에 깜박거리며 꺼졌다. 교실에서부터 어렴풋하게 들려오던 발소리가 지금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로 바뀌었고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한 수지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학교를 빠져나갔다. 그렇게 학교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수지는 걸음마다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지만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걷던 수지는 집에 도착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계속해서 자꾸만 자신을 따라오던 발소리와 교실의 이상한 기운이 떠올랐다. 인터넷에 접속해 학교 괴담에 대한 글을 찾아보던 중 예전부터 그 학교에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그 학교에는 몇 년 전 실종된 한 학생이 원혼이 교실과 복도를 떠돈다는 이야기였다. 그 학생은 늘 혼자 남아 공부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몸서리를 쳤다. 다음 날 그녀는 대담하게도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다시 학교의 그 교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늘 익숙했던 교실은 이미 다른 반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교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지는 그 후로 그 학교에 가지 않았다. 각종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지는 자신이 그날 마주친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 학교의 그날 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또 다른 학생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